2021년 한국이 G7에 초청받으며 마침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강대국으로 전 세계에 인정받자 코로나 사태로 러시아한테까지 손절당한 중국은 한국에 자기들 편에 서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피바람을 부른 숙청과 함께 시진핑의 독재가 이어지면서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천명했지만 대국이라면서 대만과 동남아에 항모 전단을 투입해 힘으로 억압하는 양아치 짓을 일삼고 있는데요. 랴오닝급 두 척은 한국의 성가신 정도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5척의 항모를 보유할 예정이며 동북아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해당 국가들을 중국의 속국 아니 식민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가소롭다는 듯이 비밀리에 개발 중이었던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공개하자 중국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반격에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산 공대함 미사일은 단 한 발로도 중국 항모를 수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유했는데 한국이 양산이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항모가 서해로 오면 바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대함 미사일은 개발국이 3개국에 불과하며 미국도 전략적 가치 때문에 판매를 거부할 정도인데 한국이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의외로 러시아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한때 미국과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이 지나친 군비 경쟁과 전쟁으로 경제 위기에 빠지자 경제 호황기를 누리며 최전성기였던 한국은 무려 30억 달러의 터무니없는 거금을 빌려줬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딱 1년 뒤 소련이 붕괴되었으며 이를 러시아가 계승하긴 했지만 경제 상태가 처참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설득 끝에 자원과 군사 기술로 돌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히려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탐냈던 것은 바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입니다. 당시 한국은 중국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와중에 항모 도입에 몰두하는 것을 바라보며 언젠가 중국이 항모를 보유한다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국방비에만 무려 1000조 원을 쏟아부어 11척의 항모 전단 체제를 유지했는데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소련도 미국처럼 항모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폭격기인 투폴레프 21을 출격시켜 수백 발의 공대함 미사일을 퍼붓는 전략을 내세우자 11척의 항모를 보유하며 세상에 두려울 게 없던 미국조차 러시아와는 충돌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갚을 돈이 급했던 러시아는 오히려 개발비까지 지불한다는 한국의 유혹에 넘어가 제정신이라면 얼마를 주든 절대 팔아선 안 됐을 최신 공대함 미사일 기술을 한국에 넘겨줬는데요. 현재 공대함 미사일이 전략적 가치에서 웬만한 탄도 미사일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전투기가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발사하기 때문에 이지스함이라도 요격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산 공대함 미사일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아 생존성이 월등하며 요격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스스로 회피 기동을 구현하기 때문에 CIWS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킬로대에 불과한 다른 대한미사일과는 달리 탄두 중량이 무려 1.5톤에 달하며 표면을 관통하고 내부에서부터 폭발하기 때문에 수만 톤의 항모도 말 그대로 두동강 낼 수 있는데요. 심지어 국산 공대함 미사일은 발사 속도가 무려 마하 5이기 때문에 이를 상대하는 구축함으로서는 발사 후 5초 안에 추적과 요격을 성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합니다. 한국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이자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KF-21의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 한국을 굴복시킬 목적으로 자신만만하게 항모 전력을 증강하고 있던 중국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은 주변국과 갈등이 생기면 한결같이 항모를 끌고 와 무력 시위를 자행했으며 대만과 동남아가 대응을 포기하고 굴복하자 중국은 이를 비웃으며 항모 만능주의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한국은 대만, 동남아 따위와는 격이 다른 국력을 보유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중국의 항모 보유 계획을 알아채고 수십 년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9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120대의 KF-21을 운용할 예정이지만 슬슬 노후화가 진행될 KF-16 167대를 대체할 목적으로 최소 300대의 KF-21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KF-21은 한반도의 숨통을 끊으려는 중국 항모 전단에 맞서 한국이 내세울 비장의 카드로 국산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KF-21은 조국을 침략한 중국 항모 전단에
북한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바보는 아닌지라 함재기인 J-25를 있는 대로 출격시켜 KF-21을 막으려 들겠지만 공대공 능력에서 한참 열세인 J-15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KF-21의 진격을 막지 못할 텐데요. 물론 중국도 항모를 호위하기 위해 나름 괜찮은 성능을 보유한 55형급 방공 구축함 다수를 배치했지만 무려 마하 5를 넘는 속도로 달려드는 수백 발의 공대함 미사일을 전부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KF-21은 격추당할 위험이 존재하는 구축함들을 항모보다 먼저 타격해 일찌감치 치워버린 다음 함대가 전멸하고 홀로 살아남아 절망에 빠져있는 중국 항모를 느긋하게 감상하며 바다로 가라앉힐 텐데요. 그동안 항모 전단을 내세워 자신들의 앞마당인 대만과 동남아를 굴복시킨 중국은 자화자찬에 빠졌으며 드디어 2000년에 긴 악연을 끊고 한국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을 경계했던 러시아가 한국에 협력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항모를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시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을 탐내는 중국의 추악한 야욕에서 국산 공대함 미사일은 한반도 침공의 주축이 될 중국 항모 전단을 철저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